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3과목 심리검사 챕터 2 심리검사 제작의 원리 1. 심리검사 제작 절차 1. 검사 제작 과정 1. 검사 제작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한다. 2. 측정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 검사 방법을 결정한다. 4. 문항을 개발하고 검토한다. 5. 예비검사를 실시한다. 6. 문항의 분석과 수정 작업을 거친다. 7. 본 검사를 실시한다. 8.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한다. 2. 단계별 세부 특징 1. 1단계 검사 제작 목적 및 방향 설정 1. 검사 제작의 목적 및 필요성을 파악한다. 2. 시대적 학술적 요구에 의해 검사 제작이 필요할 수 있다. 3.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 목적이 가능하다. 4. 기존에 제작된 심리검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5. 기존에 제작된 유사 심리검사가 있는 경우 새로 개발하려는 심리검사가 기존의 심리검사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2단계 측정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 1. 검사가 측정하려는 내용, 즉 심리적 구성 개념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예, 지능, 기술, 적성, 성격, 태도, 동기, 흥미 2. 심리적 구성 개념을 정의해야 그에 맞는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 개념적 정의 심리적 특성의 의미를 이론적,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묘사하거나 보다 간단한 다른 용어를 이용하여 정의한 것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를 관찰 및 측정 가능한 형식으로 정의한 것 이론적 수준과 경험적 수준의 차이를 메워주는 것 어떤 개념에 대해 응답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상세하게 정의를 내린 것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시키는 과정 3단계 검사 방법의 결정 1. 검사 제작 목적을 설정하고 측정할 구성 개념을 정의한 다음 검사 실시 형식, 척도와 방법, 문항, 반응,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2. 검사 실시 형식, 과제 수행 형식 대 자기 보고 형식 4단계 문항 개발 및 검토 1. 문항 개발 시 고려할 점 기억, 척도와 방법, 문항 유형 등이 정해졌으면 이에 맞추어 문항을 개발한다. 니은 추후 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에 문항의 개수는 최종본의 1.5에서 2배 정도로 개발한다. 디귿 문항 진술물은 문항의 길이, 사용 언어의 수준, 문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진술문을 작성한다. 2. 문항 검토 기억,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니은 내용의 적절성, 문법, 단어와 문장의 난이도 등을 검토한다. 디귿 성차별적 또는 인종차별적이거나 너무 공격적인 용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단계 예비검사 실시 1. 예비검사 기억 문항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면 다음 단계로 전체 문항들을 소수의 응답자에게 실시하여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예비검사 단계라고 한다. 니은 예비검사 후 피검자들에게서 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이해가 잘 안되는 문항은 없었는가? B. 실시 시간은 적당했는가? C.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할 내용은 없는가? 2. 예비검사의 두 가지 목적, 기억, 문항의 적절성, 검사 소요 시간, 지시문 내용, 기타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적, 니은, 문항 분석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 6단계 문항의 분석과 수정 1. 어떤 문항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좋은 문항인지를 알기 위해 문항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문항 분석이라고 한다. 2. 문항 분석을 위해서는 예비검사에서 얻은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다양한 문항 분석 지표 활용 기억, 기본 통계 분석,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니은, 문항 특성 곡선, 문항 총점 상관, 오답 매력도 디귿, 검사 목적 및 문항 유형에 따라 알맞은 문항 분석 지표를 사용 7단계 본 검사 실시 1. 사전검사를 통해 검사 자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가 잘 만들어졌는지 분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피검자 표본 추출은 정해진 표집 방법에 따른다. 2. 표집 검사가 실시될 대상 중 표집을
대상 중 일부를 모집하는 것으로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칭화 표집, 군집 표집, 임의 표집, 눈덩이 표집, 할당 표집 등이 있다. 8단계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 1. 본 검사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다. 검사가 원래 목적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한다. 2. 신뢰도 분석 3. 타당도 분석 검사 제작 목적 및 방향 설정에 따라 세부 절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규준이란 규준 집단의 점수를 가장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늘어놓아 각 점수가 전체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규준표는 개인 간 비교에 유용하게 쓰인다. 흔히 규준을 만들 때는 검사에서 얻어진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점수를 환산하여 사용한다. 예, 백분위, 표준 등급, 표준 점수, 연령 규준, 학년 규준, 추적 규준 등. 2. 신뢰도 1. 정의 1.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검사 점수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한다. 2. 검사가 한 개인의 특성을 측정할 때 그 오차값에 의해 신뢰도가 결정된다. 3. 검사 점수들의 반복 가능성 및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 4. 검사가 어떤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면 그 검사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5.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면 같은 집단을 시점을 달리하여 반복 측정하더라도 집단 내 사람들의 점수는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6. 검사의 신뢰도는 검사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종류 1. 검사, 재검사 신뢰도 1. 한 개의 평가 도구를 피검자에게 2번 실시하여 그 전후의 결과에서 얻은 점수로 상관 계수를 산출하는 접근 방법이다. 2. 검사를 반복해서 얻은 점수 간의 상관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3. 두 점수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처음 실시했을 때의 점수와 나중에 실시했을 때의 점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있느냐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안전성 계수라고도 한다. 5. 검사, 재검사 간의 간격이 짧으면 기억 효과, 연습 효과에 의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2. 반분 신뢰도 1. 검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2번 실시한 후 두 검사 간의 상관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2. 한 개의 평가 도구 혹은 검사를 하나의 집단에 실시한 다음 두 부분의 점수로 분할하고 이 분할된 두 부분을 독립된 검사로 생각해서 그 사이의 상관을 계산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3. 동형 검사 신뢰도 1. 곤란도는 같으나 문항의 형태가 다른 두 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하고 그것을 같은 피검자에게 실시하여 두 동형 검사에서 얻은 점수 사이의 상관을 산출하여 신뢰도 계수를 얻는 방법으로 동형성 계수라고도 한다. 2. 기존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해서 상관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 기억 효과, 연습 효과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두 검사가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측적 이론상 동질적이라고 여겨지는 문항으로 검사를 구성하여 신뢰도를 추정한다. 4. 문항 내적 합치도 한 검사 내에 있는 문항 하나하나를 각각 독립된 별도의 검사로 간주하여 문항 내의 정답과 오답 간의 일관성을 표시한 것이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로 표시된다. 3.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 1. 신뢰도의 추정 방법. 신뢰도는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신뢰도 계수를 계산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때 특정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기초 조건이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2. 검사의 길이. 한 가지 특성을 재려는 검사에서 모든 문항이 동질적인 경우 그 검사의 길이, 즉 문항의 수를 늘리면 신뢰도 계수는 커진다. 검사 문항의 표집에서도 그 표집이 크면 클수록 검사의 길이는 길어지고 검사는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된다. 3. 집단의 이질성.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및 특성의 분포 범위가 좁은 집단에서 계산되어 나온 신뢰도 계수는 같은 특성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집단에서 나온 신뢰도 계수보다 작게 나온다. 따라서 검사 제작자는 통용 범위가 가능한 모든 다른 집단에 대해 각각 독립된 신뢰도를 보고해 주어야 한다. 4. 검사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 1. 검사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문항의 뜻이 모호하여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 3. 검사를 받는 피검자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4. 순전히 우연적인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 3. 타당도
1. 정의. 1. 검사하고자 하는 심리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2. 한 측정 도구가 문항 제작 시 의도했던 목적을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3.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때 그 검사는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종류. 1. 내용 타당도. 1. 주어진 측정 도구가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측정 분석한다. 2. 검사 문항이 제작 목적을 잘 반영하는지, 검사 문항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등을 알 수 있다. 2. 구성 타당도. 1. 어떤 검사의 측정 결과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 및 목적의 이론적 합리성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한가를 측정하여 검사의 타당성을 보는 방법이다. 2. 검사 결과의 요인이 그 검사의 이론적 개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검증 방법으로 요인 분석이 사용된다. 3. 살피고자 하는 이론적 구성 개념의 속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요인 분석. 1. 검사 개발 시 가정했던 이론적 요인 구조가 실제 검사 자료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2. 검사 문항들 간의 상호 상관을 기초로 잠재 변수인 요인을 추출한다. 3. 구성,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3. 준거 타당도. 어떤 심리검사가 다른 심리검사의 점수나 미래의 행위와 비교하여 얼마나 타당한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준거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인 타당도. 기여. 검사 실시와 동시에 준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와의 관계를 따진다. 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피검자들이 정해진 준거 행동에 이르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그리고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요구되는 방법이다. 디귿. 공인 타당도의 준거는 현재에 있다. 2. 예언 타당도. 기억. 한 측정 도구의 검사 결과가 피검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예언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타당도이다. 예. 지능 검사를 통해 미래의 수능 점수를 예측하는 것. 니은. 예언 타당도의 준거는 미래에 있다. 3.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 1. 검사의 길이. 일반적으로 검사의 길이를 늘리면 타당도가 증가하지만 모든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이는 동질 검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검사의 길이를 늘릴 때는 검사의 새로운 부분과 원래 부분의 검사가 동질적이어야 한다. 2. 검사 또는 준거 검사의 신뢰도. 1. 검사와 그 준거 검사 간의 신뢰도 계수가 낮으면 이에 따라서 타당도 계수도 낮아진다. 2. 준거 검사의 낮은 신뢰도로 원래 타당도가 약소화했을 때는 이 약소화를 교정하여 최선의 조건일 때의 타당도 계수를 짐작하게 해주어야 한다. 3. 신뢰도와의 관계. 1. 신뢰도는 검사 점수의 안전성에 관한 것이고 타당성은 외적 준거에 관련된 것이다. 2. 신뢰할 수 있는 검사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실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3. 타당도가 높은 검사는 신뢰할 수 있다. 4. 표준화. 1. 정의. 1. 검사의 실시 및 채점에서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2. 어떤 피검자의 구체적인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검사의 요소이다. 3. 누가 사용하더라도 검사의 실시와 채점, 그리고 결과의 해석이 동일하도록 모든 절차와 방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검사를 표준화 검사라고 한다. 2. 종류. 1. 검사 절차의 표준화.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 검사 상황이나 검사자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2. 점수 평가의 표준화. 검사 결과를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해석의 균일성 유지를 위해 규준 집단의 검사 결과를 제시한다. 3. 표준화 검사의 특성. 1. 표준화 검사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검자가 달라지더라도 검사 실시나 채점 방법이 동일하여 측정된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2. 표준화를 위한 기준 설정도 중요한 문제이며 측정된 검사 점수는 그 검사에 대한 정상적인 분포인 기준과 비교한다. 5. 규준. 1. 정의. 1. 검사가 사용될 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큰 표본인 기준 집단으로부터 얻은 검사 점수의 분포를 의미한다. 2. 규준 자료는 흔히 규준표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데 각 점수는 규준표에 나타난 전체에 대한 개인의 비율로 설명한다. 2. 기준 집단 선정 및 평가 시 유의사항. 1. 기준 집단의 성격과
특징을 정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2. 규준 집단은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이어야 한다. 3. 규준은 최근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4. 검사 결과로 얻은 원점수를 해석이 가능한 척도로 바꾸어야 한다. 3. 집단 내 규준 1. 백분위 점수 1. 표준화 표본에서 특정한 원점수 이하에 속하는 사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그 표본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말한다. 2. 백분위가 낮을수록 개인의 성적은 나쁘다고 볼 수 있다. 3. 장점. 분포의 모양에 관계없이 계산이 간단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다. 4. 단점. 극단으로 갈수록 측정치가 더 왜곡된다. 2. 표준 점수 1. Z 점수 1. 어떤 측정치의 점수 분포에서 특정한 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시키기 위해 그 점수의 편차를 원래 점수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표준 점수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점수 분포를 이룬다. 니은. 표준 점수는 점수의 출발점과 그 단위를 같게 함으로써 기준점이 서로 다른 여러 집단의 점수를 상호 비교하거나 통합할 때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점수이다. 디귿. Z점수 산출 공식. Z는 표준 편차 S분의 원점수 xi 빼기 평균 m. 2. T점수 기억. 일종의 표준 점수로 마이너스 값을 피하기 위해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10으로 잡는다. 니은. T점수 산출 공식. T는 10 곱하기 표준 점수 Z 플러스 50. 디귿. Z점수나 T점수 분포는 원점수의 분포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원점수를 스테나인 점수로 변환하면 원래 분포가 편포를 이룰 경우에도 정상 분포로 바뀐다. 6. 척도화 방법. 1. 척도화 방법. 1. 척도화, 눈금을 만드는 과정이다. 2. 방법, 응답자 중심 접근법, 자극 중심 접근법, 반응 중심 접근법이 있다. 2. 문항 난이도. 1.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2.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일반적으로 0.3 미만이면 어려운 문항, 0.3에서 0.8 사이면 적절한 문항, 0.8 이상이면 쉬운 문항으로 평가한다. 7. 심리검사의 종류. 1. 능력검사. 1. 인지적 속성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2.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를 다른 피검자에 의해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비교하여 평가한다. 3.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1. 지능검사.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2. 적성검사. 기여.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니은.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디귿.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검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그 분야에 대한 적성 여부를 판단한다. 3. 성취검사. 기억.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춘 능력 검사 중의 하나이다. 니은. 피검자의 특정 주제를 자기 것으로 소화한 정도를 측정한다. 디귿. 특정 주제의 영역에서 피검자의 학습 정도, 성패 정도 및 성취도를 측정한다. 2. 취향 및 성격 검사. 1. 인간의 정의적 속성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2.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흥미, 태도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으며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검사에 임한다. 3. 정의적 특성을 알아보는 검사. 1. 성격 검사.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것으로 CPI, MMPI, MBTI, PAI 검사 등이 있다. 2. 흥미 검사. 개인이 얼마나 특정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직업 선호도 검사, 스트롱 흥미 검사 등이 있다. 3. 태도 검사, 직무 만족도 검사 등이 있다. 4. 심리 검사의 활용. 1. 학업 문제, 지능 검사, 학습 방법 검사 등. 2. 진로 문제, 진로 탐색 검사, 적성 검사, 진로 의식 발달 검사, 의사결정 유형 검사, 직업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 성격 검사 등. 3. 성격 및 정신건강 관련 문제, MMPI, PAI, 지능검사, 로샤 검사, SCT, 간이정신진단검사, MBTI, TAT, 인물화 검사 등. 4. 뇌 손상과 관련한 기질적 문제, 신경심리검사, 지능검사, 성격검사, BGT 등. 5. 아동 문제 행동, 사회성숙도 검사, 아동용 인성검사, 지능검사, 부모자녀 관계검사, CAT, 그림 좌절 검사 등. 챕터 3. 면담과 행동평가. 1. 면담. 1. 면담의 특성. 1. 심리평가 과정에서 면담은 검사 자료를 통합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원이 된다.
2. 초심자의 경우 검사 자체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정작 면담에는 소홀하다. 3. 심리평가 동안에 자료를 모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은 평가 면담이며 면담 자료가 없이는 대부분의 심리검사 결과는 의미가 없다. 4. 면담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1차적인 수단이 된다. 2. 평가 면담 대 대화. 1. 면담은 분명한 순서가 있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정한 관련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화된다. 2. 평상적인 대화와 달리 평가 면담에서는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불쾌한 사실과 감정을 나누게 된다. 3. 면담의 목표.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모으고 관계를 형성하여 문제 행동에 대해 면담자와 피면담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문제 행동을 다루는데 방향성과 지지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3. 면담의 기본 차원. 1. 구조화의 정도. 구조화된 면담. 심리 측정적으로 더 양호하다. 평정표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매우 지시적으로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평가한다. 비구조화된 면담. 융통성이 있고 라포 형성을 도와주며 임상가가 내담자의 반응을 조직화하고 내담자의 개인력에 대해 독특한 세부 사항을 평가하게 해준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 이 면담자와 내담하는 것은 두 사람의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즉, 내담자는 조각을 가지고 있고 면담자는 완성된 도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4. 평가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내담자의 강점, 적응 수준, 문제의 성질과 배경, 진단, 관련된 개인사와 가족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면담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 1. 면담 기술과 이론적 지향. 1. 내담자 중심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을 선호한다. 내담자의 자기 변화 유도. 2. 행동주의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을 선호하며 외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에 기초해서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 3. 임상가들은 DSM 진단 체계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여 정신과 병력 등 정보에 기초한 면담을 선호한다. 4. 형식적 진단 체계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임상가들은 내담자의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 역동, 장애의 특징 등과 같은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면담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이는 덜 지시적이고 보다 유연하다. 5. 어떤 면담 양식도 맞고 틀린 답은 없다. 하지만 면담자의 이론적 지향,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리평가를 위한 면담 기법. 1. 면담은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면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내담자는 라포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담자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2. 면담자가 내담자에게 표현하는 진실성, 수용,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솔직한 관심, 따뜻함, 긍정적인 태도 등이 중요하다. 좋은 이론과 방법을 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면담자가 이러한 태도와 특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면담에서 목표로 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3. 면담 초반에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환자의 반응을 관찰한 후에 보다 직접적으로 면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4. 면담 초반에 심리검사를 받는 이유와 증상에 대한 질문을 한다. 평가 면담의 기초는 문제 행동, 문제의 특성, 심각도, 관련된 정서 영역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5. 내담자의 진술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 진술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6.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신병리를 공개하려 하지 않거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담자를 잘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 내담자의 과도한 자기개방으로 면담의 초점을 상담자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8. 평가 상황에서 직면의 목적은 수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치료 상황에서는 적절한 직면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후에야 효과적일 수 있다. 치료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평가 면담에서의 지나친 직면은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내담자의 방어와 평가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면담 동안의 기록의 문제. 1. 기록은 내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면담이 끝난 뒤에 적고자 한다면 면담자의 기억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2. 지나치게 경계적이고 과민한 편집증 환자의 경우에는 면담자의 기록을 의식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면담이 끝난 즉시 기록하고 내담자가 동의를 했다면 면담 중에 즉시 기록하는 것이 좋다.
3. 면담 과정을 비디오나 오디오로 녹화할 때에도 반드시 비밀 보장의 전제 하에 내담자에게 설명해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행동평가. 1. 행동평가의 발달. 1. 고전적 및 조작적 조건 형성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2.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행동치료 사용이 증가하였고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행동평가 측정치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 초기 행동평가는 행동 패턴의 관찰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빈도, 비율, 행동의 지속 시간을 수량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4.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행동평가는 적용 범위와 초점이 확장되었다. 상황적 변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가족, 사회,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 정통적인 평가와 행동평가의 차이. 전통적인 평가. 정신 역동이나 성격 접근이 주류이다. 행동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이고 내적이며 심리적 과정의 결과로 여겨진다. 내적 경험과 그 기저에 있는 특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특성은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치료를 통해서도 변경되지 않는다. 추상적인 구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서도 수정할 수 없는 기저의 특성을 개념화하였다. 행동평가. 행동의 상황적인 결정 인자를 강조하면서 특성 요인을 배제한다. 환경적 요인, 상황 특정적 행동을 측정한 다음 인지 과정을 검토하여 통합한다. 행동은 역동적 과정을 통해 시작되고 유지된다. 역동적 과정은 선행 사건과 행동의 결과를 조사하여 평가한다. 행동평가에서 상황적 결정 인자를 강조하다 보니 개인차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환경적 맥락 변인을 강조하다 보니 평가 전략의 개별화된 적용을 강조한다. 경험적 평가 과정을 강조하며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맥락 변인을 모니터하기, 체계적 관찰,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3. 정신상태 검사. 1. 정의. 1. 원래는 신체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의학적 모델에서 출발하였다. 2. 1902년 아돌프 마이어가 미국 정신의학계에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정신과 장면에서 환자 평가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신체 검사가 일반 의학에서 중요하듯이 많은 정신과 의사는 정신상태 평가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3. 정신상태 검사는 정식으로 검사를 하기 전에 공식적인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심하게 정신병적 혼동 상태에 있거나 기억 손상이 심하다면 대부분의 검사 도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신 상태 검사는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지 아니면 면밀한 관찰 상태에 놓아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본적인 사례 관리 형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4. 정신 상태 검사는 종합 심리 평가의 일부로도 활용될 수 있다. 2. 정신상태 검사의 영역. 1. 전반적인 용모, 행동. 2. 언어와 사고. 3. 의식 상태. 4. 주요 정동 및 기분. 5. 지각. 6. 강박 사고 및 강박 행동. 7. 지적 기능. 1. 진압력. 2. 기억. 3. 주의력 및 집중력. 4. 통찰력과 판단력. 5. 상식 및 고차적 지적 기능. 6. 사고 내용 및 사고 형태.